자면서 들으면 더 편안한 야담과 옛날 이야기. 오늘은 임진왜란 중에 운명적으로 만난 두 남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원균이 패전 소식을 전할 즈음 백석이라는 장군이 경상도의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백석은 한때 총망받는 장군이었지만 원균과의 갈등으로 갑옷을 벗고 평범한 백성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백석에게는 민도라는 어린 제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훤칠한 청년이 되었지요. 스승님, 어찌 전란 중에 고향으로 돌아오신 겁니까? 아무래도 이번 전쟁은 글렀구나. 임금이라는 작자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원균이 거제도 압칠천에 정박하면서 크게 패전하였답니다. 백석은 원균 밑에서 활약할 장군으로 보였지만 사사건건 이견이 나오면서 충돌하였지요. 원균이 권율 장군에게 추궁을 당하고 태형까지 맞았을 때는 백석 장군도 모두 예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거늘 이번 패전으로 희망을 잃었구나. 좌절한 백석 장군은 민도를 데리고 한양으로 떠났답니다. 전쟁의 아픔을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백석 장군은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지요. 백석 장군에게 무예를 익혔던 민도는 곧장 진도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스승님의 한을 풀기 위해 전쟁에 참전하려는 것이었지요. 광주를 지나 주막에 묵으려는데 웬 여인이 펑펑 울더니 옆으로 힘없이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낭자, 대체 무슨 일이요? 민도가 여인을 일으켜보자 손목까지 야위어 참 딱해 보였답니다. 민도는 바로 의원을 불러서 여인을 돌보았습니다. 참으로 딱하구먼. 얼마나 굶었는지 영양이 부족해 쓰러진 것이야. 민도가 누워있는 여인을 지그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말라 보였지만 누가 봐도 선녀처럼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인가? 주막에 앉아서 그렇게 울었다면 주모는 뭔가를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주모, 혹시 대낮에 쓰러진 그 여인이 누군지 아시오? 그러자 주모는 손사래를 치며 얼굴부터 찡그리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마시오. 전란 중에 끌려간 오빠는 전사하고 어머니는 서글퍼서 계속 울더니 실성을 하였답니다. 아버지는 어릴 적에 돌아가셔서 어머니한테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으니 누구한테 기대고 산단 말이오. 민도도 안타까워서 한숨을 푹 쉬는 것이었습니다. 의원은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한약을 다려주었고 며칠 뒤에 여인이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어딥니까? 깨어났소, 낭자. 보름이나 누워 있었소.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도련님은 누구십니까? 저는 민도라고 하오. 진도로 가는 중에 낭자가 쓰러진 것을 보고 이렇게 방으로 데려온 것이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도라면 지금 한참 전쟁통이지 않습니까? 거기를 왜 가십니까? 제 스승의 한을 풀려고 가는 것이오. 어떻게든 이번 전쟁에서 이기고 싶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얼마 전에 세상을 등지셨소. 송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도련님이 홀로 가신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간다고 해서 큰 영향은 없겠지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릇이 깨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지요. 민도가 나가보니 웬 왈패들이 행패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미화, 이 계집은 또 어디를 갔단 말이야? 아이고, 이런 썩을 것들. 너희들은 부모도 없느냐? 어르신들이 모처럼 편안히 밥을 드시는데 이게 무슨 행패야? 주모 말대로 우리는 부모도 없는 후레자식들이구먼.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어서 그 미화 그년을 데리고 오라 이 말이야. 왈패들이 말하는 미화가 바로 민도가 구한 그 여인이었습니다. 미화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몸을 벌벌 떠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아무리 돈도 중요하지만 주모 말대로 어르신들 있는 곳에서 이게 무슨 행패냐? 내 놈은 뭐냐? 여기 사는 놈은 아닌 것 같은데 외지인이면 그냥 곱게 지나갈 것이지. 왜 간섭이냐? 안 그래도 외적들 때문에 다들 고통받는데 우리끼리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럴 힘이 있으면 당장 전쟁통으로 달려가라 이 말이다. 됐고, 미화 그 계집이 빌린 돈이나 갚으란 말이다. 미화는 오빠가 전사한 이후부터 어머니의 병치레를 한 것이었습니다. 돈을 빌리면서까지 매일 한약을 다렸는데 갑자기 실성까지 한 뒤부터는 아무런 대책도 없었지요.
어머니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자 이제는 왈패들이 돈을 갚으라고 이 난리였던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저 여인이 가엾지도 않은가? 오냐, 그 돈은 내가 갚을 테니 당장 물러가거라. 이미 늦었다. 남은 건 저 계집의 몸뚱이뿐이니 팔아버리는 수밖에 없지. 민도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작정 밀고 들어오는 왈패들을 한 명씩 쓰러뜨리는 것이었지요.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왈패들이었으니 무예를 열심히 익힌 민도에게 상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민도는 미화를 업고는 말에 태우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도련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를 위해 그런 위험한 일을 하지 마시옵소서. 염려하지 마시오 낭자. 저런 왈패들이 수백 명이 달려들어도 겁나지 않소이다. 진도에 도착하기 전에 다시 주막에 들렀지요. 민도는 손수 이불을 깔아서 미화를 눕히려고 했답니다. 도련님, 이제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도련님이 한약을 다려주신 덕분에 이제는 힘이 납니다. 그래도 낭자, 아직 무리하지 마시오. 몸이 건강해질 때까지 영양을 계속 보충해야 하오. 이후로 민도는 고기와 생선 등 단백질이 있는 음식을 꼬박꼬박 미화에게 가져다 주었답니다. 덕분에 미화는 몸에 살이 붙기 시작했고 이제는 누가 봐도 손색 없는 규수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새 민도도 미화에게 반한 것이었지요. 도련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오. 너무 부담 갖지 마시오 낭자. 그날 밤 미화도 그렇지만 민도도 야릇한 감정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미화가 민도의 그 굵직한 손목을 잡는 것이었지요. 전쟁통에 이렇게 가시는 건 아니 됩니다. 저는 이제 도련님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오 낭자. 그대를 두고 도저히 떠날 수가 없구려. 민도는 그동안 참았던 애정을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미화를 끌어안더니 이제는 촉촉해진 입술을 조금씩 훔치는 것이었지요. 미화도 겁먹지 않고 민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제 서방님이 되어주십시오. 기꺼이 낭자의 서방이 되어주겠소. 두 사람은 등불을 끄고는 조심스럽게 눕고 뜨거운 키스를 나눈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도는 아침부터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미화의 영양을 채운다고 습관적으로 고기를 사러 나간 것이었지요. 시장에 도착한 민도는 그제야 코웃음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스승의 한을 풀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사랑에 빠지다니 인생이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구나. 소고기와 야채를 사들고 돌아온 민도는 주막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느꼈답니다. 주모는 겁에 질려 주저앉아 있었고 일손을 돕던 식솔들은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모의 말대로라면 돈을 갚으라고 난리를 쳤던 바로 그 왈패들의 짓이었습니다. 이놈들, 어떻게 여기까지 쫓아왔단 말인가? 민도는 칼집을 꽉 쥐고는 주모가 가리킨 방향으로 바람처럼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놈들, 낭자 몸에 털끝만큼의 상처라도 있다가는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민도는 왈패들을 쫓아가면서도 서방이 되어달라는 미화의 말을 되뇌는 것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진 민도는 가슴에 응어리가 맺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만큼 외로웠던 민도가 미화를 만나면서 사랑에 눈을 뜬 것이었습니다. 민도는 한참 숲을 지나던 왈패들을 따라잡았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잘도 따라왔구나. 그런데 이를 어쩌나. 미화 그 계집은 여기 없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낭자는 어디 있단 말인가? 안 본 사이에 미화가 많이 예뻐졌더구나. 덕분에 돈 많이 치를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어딨냐고 물었다 이놈들. 이런 전란 중에 돈을 대줄 수 있는 놈들이 누구겠냐? 다들 외방인이라고 하면 깨름칙하다고 하지만 돈만 많이 대주면 장땡 아니냐? 설마 내 놈들, 명나라 놈들한테 미화를 팔아버린 건 아니겠지. 뭐 어떠냐? 외적놈들 무찌르겠다고 들어와 있는데 그 정도 배려는 해줘야 하지 않겠냐? 민도는 폭발하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상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칼은 뽑지 않고 칼집만으로 왈패들을 쓰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내 놈들은 나락으로 떨어져도 마땅할 것이다. 민도는 곧장 명나라 사신이 있는 곳부터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명나라 병사들이 전쟁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조선의 여자들을 못살게 굴었지요. 살생도 함부로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민도는 믿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답니다. 낭자, 제발 살아만 있으시오. 민도는 명나라 사신들과 연이 있다는 관리의 위치를 찾아냈고 다음 날에 병사들의 거처를 알아냈답니다. 미화가 그곳에 있다고 확신할 수 없었지만 무작정 쳐들어갈 작정이었지요. 사랑에 빠진 민도를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민도는 조심스럽게 거처에 들어와 유심히 주변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명나라 병사들이 순식간에 민도를 에워싸는 것이었지요. 중국말을 알아듣지 못한 민도는 칼부터 뽑는 것이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갑자기 조선말이 또렷이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대는 누군데 함부로 몰래 들어온 것이오. 여인의 목소리에 민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명나라 병사들 뒤로 귀티가 나는 여인이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민도라고 하오. 미화라는 여인이 여기에 있는지 알아보러 왔소이다. 조선의 여인들이 여기 오는 일은 흔한데 쥐새끼 마냥 몰래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오? 보아하니 병사도 아닌 것 같소만 대체 누구시오? 미화는 내 부인이오. 명나라 병사들에게 끌려왔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것이오. 제발 알려주시오. 그런데 여인은 콧방귀를 뀌더니 몸을 돌려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신호로 받아들인 명나라 병사들이 동시에 공격해오는 것이었지요. 민도는 스승에게 배운 대로 칼집만으로 명나라 병사들을 순식간에 쓰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민도의 실력에 놀란 여인은 다시 공격하려는 병사들을 손으로 제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대가 찾는 부인은 여기 없소만 내가 찾아줄 수는 있을 것 같소. 명나라 병사들을 지시하는 이 여인은 황제의 첩, 양화였답니다. 본부인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사실상 양화의 시대나 마찬가지였지요. 나 역시 조선 사람이요. 어릴 적에 명나라로 끌려갔다가 황제의 눈에 들어온 것이죠. 양화는 강제로 명나라의 기생이 되어야만 했답니다.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기생들의 괴롭힘까지 견뎌야만 했지요. 끈질기게 살아남은 양화는 관리의 눈에 들어왔고 황제의 시중을 우연히 들게 되면서 첩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본부인이 암살을 시도하면서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화는 조금씩 자기 사람들을 만들면서 본부인의 압박을 이겨내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본부인이 버섯죽을 먹고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양화가 버섯죽에 독을 넣었다고 믿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양화는 황제의 부인이 되었고 명나라 병사들의 호의를 받는 명실상부한 황후가 된 것이었습니다. 민도는 양화의 일생이 어땠는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폐하, 이 몸은 근본이 없어서 나란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사옵니다. 오로지 미화만 찾고 싶을 뿐이옵니다. 그 진심은 이해하오. 그대의 부인은 이미 어디 있는지 알아냈으니 염려하지 마시오. 부인은 어디 있습니까? 제발 알려주십시오. 서신을 통해 그대의 부인을 극진히 모시라고 했으니 염려 마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위치만 알려주시면 바로 떠나겠습니다. 그 전에 조건이 있어. 조건이라고 하였습니까? 조건만 들어준다면 바로 부인을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소. 그 조건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람 한 명을 죽여주시오. 민도는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상은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요. 양화가 말한 사람은 유생들의 스승으로 알려진 윤대감이었습니다. 민도는 스승의 가르침을 설명하였지만 양화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그 윤대감이 누구길래 죽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그건 윤대감이 죽고 나서 말해주겠소. 부인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다면 어서 채비를 하고 떠나시오. 민도는 어쩔 수 없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윤대감을 살상하지 않고 몰래 숨겨놓을 작정이었지요. 민도는 먼저 윤대감의 동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생들의 스승이라고 하더니 저렇게 매일 책만 읽는구나. 민도는 식솔들 눈을 피해 윤대감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민도라고 하옵니다. 윤대감은 갑자기 나타난 남자 때문에 기겁하는 것이었지요. 민도는 그동안의 사정을 설명하고 잠시 숨어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윤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짐작가는 일이 있었는지 얼굴이 어두운 것이었습니다. 대감마님의 사정은 저도 궁금하오나 하루빨리 부인을 찾아야 하기에 이대로 물러나옵니다. 부디 죽은 것처럼 해주소서.
민도는 바로 양화가 있는 처소를 향했습니다. 그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소. 앞으로 부인을 볼 수 없을 것이오. 민도는 놀라서 벌떡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오? 그러게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소? 나와의 약속이 그렇게 우습게 보였단 말이오? 민도는 주변을 둘러싼 명나라 병사들과 다시 한번 격렬한 싸움을 시작했답니다. 지친 민도가 숨을 헐떡이고 있을 때는 양화 앞에 수십 명의 명나라 병사들이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겁이 난 명나라 병사들이 민도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양화가 손뼉을 치면서 병사들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윤대감이 누군지 궁금하다 하였지요. 그 사람은 바로 내 아버지요. 땀을 뻘뻘 흘리던 민도가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 딸을 명나라로 팔아버린 작자요. 이제 죽을 이유가 충분하오? 민도는 그제야 윤대감의 그 어두운 얼굴이 이해가 가는 것이었습니다. 윤대감도 양화가 황후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겠지요. 폐하의 심정은 이해하오나 이대로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꽂아도 괜찮겠습니까? 그대의 이해는 바라지 않소. 부인을 만나고 싶거든 지금이라도 당장 윤대감을 찾아가서 처리하시오. 마침 전란이 발생하면서 조선에 올 기회가 생겼으니 복수하고 싶었겠지요. 명나라 병사들을 시켰다가는 황제의 귀에 들어올 게 뻔하고 그러던 중에 제가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그대의 의견은 궁금하지 않소.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면 부인은 다시 못 만날 것이오. 폐하의 아버지는 분명히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사정이라도 들어본 다음에 결정해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양화는 눈이 점점 촉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토록 자신의 신념을 굳게 가진 남자는 민도가 처음이었지요. 그날 밤 양화는 민도의 다친 몸을 돌봐주고 한약까지 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대의 부인은 무사할 것이니 염려하지 마시오. 양화는 민도의 어깨와 가슴에 난 상처를 매만지더니 그대로 민도의 품에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민도는 당황했지만 양화가 눈물을 흘리자 잠자코 있었답니다. 양화는 날이 밝은 대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도에게는 미화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마지막으로 목을 끌어안아 볼에 키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짧았지만 뜻깊은 만남이었소. 부디 부인과 잘 살아가시오. 저 역시 뜻깊은 만남이었습니다, 폐하. 그렇게 민도는 양화와 헤어졌고 곧장 미화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양화가 명나라 병사들을 시켜서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헤어진 지 너무 오래됐으니 불안한 것이었지요. 민도는 거처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미화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집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고 지나가는 짐승들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지요. 불길한 마음에 사로잡힌 민도는 얼른 밖으로 나갔더니 명나라 병사의 시신들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화살 여러 대가 날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민도는 잽싸게 몸을 피했고 전방으로 말을 타고 달려오는 병사들이 보였습니다. 저것들은 외적놈들이 아닌가? 민도는 참았던 칼을 뽑아들고 외적들을 처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며 바람처럼 움직이는 것이었지요. 여기 있던 여인은 어디 있는가? 미화는 외적들이 갑자기 쳐들어오면서 납치당한 것이었습니다. 민도는 곧장 바다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지요. 외적들이 미화를 데리고 떠나기 전에 잡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끝에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외적들이 막배에 타고 있는데 거기에 쓰개치마를 씌운 미화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부인, 내가 갑니다. 하지만 외적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무예에 능한 민도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에 눈이 먼 민도는 대책도 없이 칼을 뽑아드는 것이었습니다. 민도는 어깨와 다리에 상처가 났지만 정신력으로 버티며 칼을 휘두르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민도가 죽을 위기에 몰리고 있을 때 뒤에서 무시무시한 기병들이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양화가 앞장선 명나라 병사들이었지요. 덕분에 외적들은 모두 해치웠지만 배는 이미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대의 부인은 이미 외적들 배에 탔소. 너무 늦었소. 민도는 양화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정박한 배를 알아보려고 하자 양화의 지시를 받은 명나라 병사들이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명나라로 가시오. 나의 사람이 된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삶을 살게 될 것이오. 황후의 근위 대장이 어떤 지위인지 상상해보란 말이오.
저에게는 미화뿐입니다. 민도가 명나라 병사들을 쓰러뜨리고 나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양화가 민도에게 화살을 겨누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면 그대를 쏠 것이오. 내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요. 가질 수 없다면 그냥 사라지는 게 낫소. 민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말을 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양화는 눈물을 흘리며 활시위를 놓아버렸답니다. 화살은 그대로 민도의 어깨에 꽂혔지요. 그런데도 뛰어가는 민도를 바라보며 양화는 계속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민도는 어깨에 화살이 꽂힌 채로 정박한 배를 찾았답니다. 화살이 박힌 상처는 옷을 찢어 급히 처방하는 것이었습니다. 민도는 이제 지쳐서 쓰러지고 싶었지만 다시 한번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민도는 미화가 탄 배를 겨우 따라잡았고 남은 외적들을 모두 해치웠답니다. 미화가 드디어 안전해지자 민도는 바로 쓰러져 버렸답니다. 도련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것이옵니까? 미화는 외적이 탄 배들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펑펑 울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웬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지요. 외적들이 오고 있어. 당장 이 배를 버려야 합니다. 그간의 사정을 모르던 미화는 명나라 병사들을 대동에서 나타난 양화를 멍하고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민도가 깨어났습니다. 옆에는 병치레를 하고 있는 미화가 잠들어 있었지요. 그렇게 보고 싶던 미화가 눈앞에 있으니 민도도 절로 눈물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양화는 민도를 명나라로 데려가고 싶었지만 미화와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도와 만나고 명나라로 떠나려는 것이었지요. 그대 덕분에 내가 많은 것을 깨달았소. 윤대감은 사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딸을 명나라로 넘겨야 했던 것이오. 조정에서 압박을 했는데도 윤대감은 터무니없다고 반대했지요. 조정의 사람들이 윤대감 몰래 저를 납치하고 명나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윤대감은 저를 찾기 위해 조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황제와 가까워졌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상황을 살피다가 유생들의 스승까지 된 것이었습니다. 그대의 조언이 아니었다면 내 손으로 아버지를 죽일 뻔했소. 그대를 정말 명나라로 데려가고 싶었소. 내 욕심이었소. 양화는 민도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답니다. 더불어서 미화의 손을 잡고는 사랑을 꼭 지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양화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순신 장군이 노량에서 승전보를 전했습니다. 외적들은 물러갔고 모처럼 조선의 앞바다는 평화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스승의 한을 갚으려고 왔다가 부인과 함께 이렇게 진도에서 살게 됐구려. 어머니가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살 의지가 없었는데 서방님 덕분에 제가 살 이유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진도 앞바다를 아름답게 물들이는 노을을 배경으로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답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는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